남자의 노력으로 마침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소녀를 데리고 버스에 앉아 잠시 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미래의 도시 링컨에서는 인구의 4%가 초능력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초능력 덕분에 이 사람들은 여러 직책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자동화 흐름이 휩쓸고 로봇이 이들을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초능력자들은 빈곤과 차별의 늪에 빠져 점점 더 사회적 부담과 숨겨진 위험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고 척수액을 추출하여 사이커라는 약물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억압받던 초능력자들이 폭력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링컨의 범죄율이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기계군 경찰을 파견해 보안을 책임지고 있지만 냉혈하고 잔인한 로봇들은 대중의 불만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지못해 로봇 경찰 대신 치명적이지 않은 로봇견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개들은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고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하지 않으며 절대로 인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두 손만 높이 들면 동작을 멈추게 됩니다. 전력 초능력자 장동건, 그는 동료 범죄로 5년을 복역하고 오늘에야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전에 범죄 공범인 이정태가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장동건은 상대방과 인연을 끊었고 이번에는 번거로움을 멀리하고 조용히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장동건은 얌전히 동네 센터에서 간단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이날 그는 잡동사니에서 물건을 찾던 중 뜻밖의 어린 소녀 최희진을 발견했습니다. 장동건은 아이 다루는 법을 몰라 동네 아주머니 강은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강은정은 여자아이로부터 그의 형 최동욱이 어젯밤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봇 경찰견 한 마리가 최희진도 죽이려다 공격을 모면한 것. 장동건은 여기까지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봇 경찰견이 사람을 죽일 리도 없고 로봇 경찰견이 왜 남매를 쫓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어제로 시간을 돌립시다. 최희진은 초능력 오빠 최동욱과 의기투합했습니다. 최동욱은 취직이 안 되자 이 씨의 뒤를 쫓아다니며 심부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사소한 일에 만족하지 않고 더 중요한 임무를 맡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정태는 최동욱의 카멜레온 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일당은 중요한 거래를 하게 되는데 포기하지 않은 최동욱은 초능력 은신처를 이용해 거래를 담당하는 윤정민을 몰래 따라갑니다. 뒷골목 휴지통에 돈 봉투를 넣는 모습이 보이면 10분 후에 거래처에서 찾으러 옵니다. 최동욱은 윤정민이 차를 몰고 떠나자 자물쇠가 채워진 쓰레기통을 비틀어 열었습니다. 그런데 막 돈을 꺼내서 도망치려는데 뜻밖의 차 한 대가 뒷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정태와 협력한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최동욱은 나무더미 뒤에 숨어서 관찰했습니다. 돈을 찾으러 온 사람이 놀랍게도 링컨시의 김경장. 알고 보니 그는 바로 이정태의 경찰 배후였습니다. 김경장의 측근은 돈 가방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최 씨가 떨어뜨린 가방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은 사람이 멀리 가지 않았다고 추측하여 부근을 수색했습니다. 역시 진열대 뒤에 숨어있던 최동욱을 발견한 김경장은 로봇 경찰견을 풀어 추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동욱을 쫓는 것은 로봇 경찰견이어서 최동욱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최동욱은 급히 한 공장에 몸을 숨긴 채 대문을 막아섰습니다. 로봇견은 한참 동안 부딪혔지만 열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현관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최 씨는 뒷문으로 로봇견이 들어온 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돈 가방을 뒤졌습니다. 최동욱 쪽도 발소리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실수로 돈 가방을 떨어뜨려 즉시 자신의 위치를 드러냈습니다. 로봇견이 쏜살같이 1층으로 올라가자 최 씨는 계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로봇견이 최동욱을 발견하기 직전 그는 서둘러 카멜레온 능력을 사용해서 주변의 잡동사니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봇견이 빨간 빛으로 사방을 쓸었습니다. 그러나 최동욱의 신원을 알아내지 못하자 경로를 다시 짜고 공장을 떠났습니다. 최동욱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당장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로봇견이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오자마자 최 씨를 쓰러뜨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후자는 급히 손을 들어 항복의 뜻을 표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멈춰야 할 로봇견을 원격 모니터링하던 김경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하들이 로봇견을 조종해 최동욱의 몸에 사이클을 통째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곧 약물 과다 복용으로 현장에서 폭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최희진 씨가 우연히 마주친 장면, 로봇견이 외부인이 나타나자 달려들어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링컨시 경찰서는 근처에서 마비된 로봇견을 발견했습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로봇견이 레벨 5 초능력자의 공격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김 경장은 경찰견 내장 카메라를 통해 최 경장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사람을 보내 그녀를 찾았습니다. 경찰서의 업무 효율이 상당히 높아서 곧 커뮤니티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강은정은 장동건에게 빨리 여자를 데리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남아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장동건은 최희진을 데리고 황급히 달아났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한편 김 경장은 이 경장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If that girl talks, there is no business for anyone. That's a confused kid's word against the entire LCPD. 김 경장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는 이정태가 장동건과 이야기를 나누고 최희진을 넘겨주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장동건은 여자아이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텔레비전에서 최동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사회자는 그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길거리에서 폭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최동욱의 여동생을 찾아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최희진 씨는 이것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격해진 사이에 초능력을 폭발시켰고 뜻밖에도 텔레비전 합선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장동건이 초능력 스타일에 대해 묻자 최희진의 눈동자가 살짝 빛났습니다. 장동건이 범죄 전력이 있는 5급 능력자 방송인이기 때문. 그래서 경찰은 로봇견뿐만 아니라 2명의 로봇 경찰관을 공중 대기시켰습니다. 로봇견이 앞장서서 아파트에 침입해 직접 장 씨의 방문을 비틀어 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두 사람은 벌써 후문으로 도망쳤습니다. 갑자기 2명의 기계경찰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기세등등하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장동건은 어쩔 수 없이 전기 초능력으로 2명의 기계경찰을 단숨에 격파해야 했습니다. 허공에 뜬 드론은 장동건을 노렸습니다. 최희진이 초능력을 발동하여 드론을 통제하지 못하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두 사람은 경찰에 잡히진 않았지만 장동건은 최희진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최희진을 링컨에서 내보내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정태가 장동건에게 신세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찰과 협력하고 있고 상대방이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 자신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고 직언했습니다. 최희진의 오빠는 중요한 거래를 망쳤기 때문에 경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최희진은 목격자일 뿐 아니라 환상의 소유자입니다. 그녀는 로봇견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의 동맹이 여자아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정태는 어젯밤의 기억을 지운다는 전제 아래 최희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장동건은 일단 최희진의 동의를 얻기로 했습니다. 결국 소녀는 제안을 수락했고 두 사람은 이정태를 따라 기지로 향합니다. 노상 담화를 통해 이정태가 이미 시장의 사이커를 독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초능력자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척수액 추출을 받은 초능력자는 약간의 보수만 받을 수 있고 과도한 추출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정태는 산업사슬 전체를 이어받아 초능력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을 지우고 나면 이정태가 키워줄 겁니다. 순진한 소녀는 이 변명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정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최희진의 오빠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우고 싶고 이 사이코패스를 철저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장동건이 상황을 잘못 보고 막으려던 참 뜻밖에도 이정태의 부하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윤정민은 불꽃을 쏘아 장동건을 위협했습니다. 뜻밖에도 후자는 그의 손을 잡고 연기 경보기에 갑자기 다가갔습니다. 소화장치가 기억을 지우고 분노한 장동건은 전류를 흘려보냈고 물의 흐름에 힘입어 전원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이 끝난 뒤 그는 최희진을 데리고 강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도시 밖으로 탈출하기도 전에 경찰의 드론이 상공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2명의 기계 경찰을 투입하여 앞을 막았습니다. 뒤이어 이정태의 사람들도 강은정의 차 뒤로 막혔습니다. 김 경장님이 보고 부하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정태가 어떻게 처리할지 보려고 합니다. 장동건이 최희진의 앞을 가로막는 동안 이정태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것. 결국 그는 마음이 여려서 권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경장은 즉각 기계경찰을 출동시켜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윤정민과 강은정 등은 모두 총에 맞았습니다.
이정태도 어깨를 맞았습니다. 다행히 강은정은 방어적인 초능력자여서 총알은 다치지 않았고 불운한 윤정민 부부만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정태는 초능력으로 백미러를 제어하며 로보캅의 위치를 알아보려 합니다. 1초 만에 렌즈가 총알에 관통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강은정은 장동건에게 최희진을 데리고 나가라 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모든 화력을 끌어당겼고 그 틈을 타 장동건은 최희진을 데리고 차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이정태도 바위를 방패막이로 잡고 이들을 따라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강은정은 결국 그 많은 총알을 막지 못하고 기계경찰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생명의 대가로 최희진 씨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동건 세 사람은 이정태의 옛집으로 피신했고 경찰 지인 한 명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김경장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범죄 조직과 결탁한 것을 적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인성 씨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단속국과 경찰서장이 김경장의 노조위원장 선거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김경장을 퇴진시킬 수 없습니다. 최희진 그 얘기를 듣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로봇견은 매 인물을 기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마리를 손에 넣으면 최희진에게 로봇견의 생체 데이터를 읽어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인성은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김경장의 집에는 개인 로봇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잡기만 하면 맹묘를 파내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장동건이 이정태에게 하자고 하면 합니다. 두 사람은 경찰협회 대표 행세를 하며 김경장의 아내를 속여 이들의 대저택에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곧 김경장이 퇴근해 돌아오자 개인 로봇견이 차고로 들어가 충전기에 털썩 주저앉아 충전을 했습니다. 김경장이 거실에 들어서자 불청객 2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지키기 위해 경거망동하지는 않고 두 사람의 인터뷰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 숨어있던 최희진은 초능력을 이용해 차고 자동문을 여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최희진 씨가 로봇견을 활성화시키려 하자 작동되는 순간 경보가 울렸습니다. 김경장의 부하들은 즉시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정태는 책상 위에 식칼을 돌려 김경장에게 전화를 받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김경장의 부하들이 수상히 여겨 곧바로 분대를 보낸 뒤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동건 씨는 벨소리를 듣고 화장실에 가는 척했습니다. 실제로 차고로 잠입해 최희진의 로봇견 제어를 도왔습니다. 한편 김경장은 아내가 전화를 받으러 간 틈을 타 칼을 잡고 이정태에게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김경장은 그동안 초능력을 숨겨왔고 초능력은 미숙했습니다. 이정태는 가볍게 도마에 칼을 꽂고 장동건과 최희진을 따라 나섰습니다. 김경장은 일이 커질까 봐 자기 사람만 보내 경찰견을 찾으려 했습니다. 한편 장동건 세 사람은 경찰견을 대동하고 이정태의 기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뜻밖에도 이 녀석은 중요한 때에 또 다시 배반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모두 사크 거래로 생계를 꾸려왔기 때문 만약 그가 이 자료를 이용해 김경장을 견제할 수 있다면 그는 경찰에게 나눠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정태는 당연히 이 좋은 기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로봇견의 목을 부러뜨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개의 머리를 부하들에게 맡깁니다. 그는 기계적인 잔해를 들고 나가서 김경장과談판을 했습니다. 상대방도 배수진을 치고 이정태를 찌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약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김경장은 부하들을 데리고 기지로 쳐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은 경찰이 대거 출동한 것을 보고 아래층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장동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고 승패가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육신무주 이정태의 부하들과 연합하여 김경장과 맞서 싸웠습니다. 장동건이 전기에너지 공격은 경찰이 특수방패를 착용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화기 능력자는 상황을 보고 화염을 내뿜어 경찰을 막았지만 뜻밖에도 기계주먹은 빠르게 화기를 진압했습니다. 장동건은 어쩔 수 없이 최희진과 개머리를 데리고 밀도로 들어가 도망을 쳤습니다. 나머지 초능력자들은 경찰과 난투를 벌입니다. 그들은 매우 뜨겁게 싸워서 초조해 할 수가 없습니다. 코너에 몰린 자신을 보고 다급해진 김경장은 초능력으로 적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을 쏴서 상대를 죽였습니다. 총소리는 곧바로 아래층 기자들의 눈길을 끌었고 장동건은 최희진을 데리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뜻밖에도 기계견 한 마리가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5급 초능력자는 절대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최희진도 놀라서 멍해졌습니다. 로봇견이 사이커를 장동건에게 꽂아넣기 일보 직전, 그는 서둘러 모든 전기 에너지를 방출하고 나서야 로봇견을 꺼뜨렸습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로봇견이 다시 가동됐습니다. 다음 순간 로봇견이 사이커를 장동건이 몸에 꽂았습니다. 최희진도 정신을 차리고 경찰견을 잡기 위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때 김경장의 부하들도 로봇견을 데리고 나타났고 최희진은 급히 경찰견의 반격을 통제했습니다. 김경장 수하들은 재빨리 총을 난사했습니다. 하지만 로봇견은 총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들어 그를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불행히도 최희진은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장동건은 김경장의 행동을 취재하기 위해 여자아이를 안은 채 아래층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뜻밖의 기계견 한 마리가 갑자기 습격했습니다. 위급한 순간 이정태가 손을 쓰자 틈틈이 로봇견을 고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곧이어 여기자가 달려들어 건물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최희진 씨는 로봇견에 손을 얹은 뒤 기자의 카메라에 접속해 김경장이 하는 일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체념하지 않는 김경장은 최희진까지 기습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이정태는 권총을 제때에 통제하여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장 수하들은 재빨리 총을 난사했습니다. 하지만 로봇견은 총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들어 그를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불행히도 최희진은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장동건은 김경장의 행동을 취재하기 위해 여자아이를 안은 채 아래층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뜻밖의 기계견 한 마리가 갑자기 습격했습니다. 위급한 순간 이정태가 손을 쓰자 틈틈이 로봇견을 고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곧이어 여기자가 달려들어 건물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최희진 씨는 로봇견에 손을 얹은 뒤 기자의 카메라에 접속해 김경장이 하는 일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체념하지 않는 김경장은 최희진까지 기습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이정태는 권총을 제때에 통제하여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